자, 어제의 시황 하나가 어제 시황 개장 전부터 또 개장 초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절대 엔비디아가 여기서 폭락의 기준으로 설정되기는 어렵다. 절대적으로 어렵다. 기술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도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한 기준이기 때문에 어렵다. 뭐 그런 내용을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드렸어요. 그 차트 보여드렸고 결국은 오늘 하이닉스의 뭐 장중 6%까지의 23만 8,500원까지의 초강력 시세. 근데 그게 뭐 오늘 초강력 시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으로 돌리는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뭐 사실상 얼마 그 엔비디아의 등락률 범위에 그렇게까지 이제 뭐 하이닉스가 연동돼 있던 폭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해서 이제 주봉 차트를 올해 것만 해서 또 잘라 볼까도 고민을 할게요. 엄청나게 멋들어진 그 차트의 흐름인 거고, 일단 그 엔비디아 쪽에 설명하고 얘하고 또 비교를 해서 설명을 잡아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부터 한번 쭉 훑어보고 나서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가격 인상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볼 땐 이번 주에도 3천 넘길 수 있다니까. 이 얘기하면 맨날 화내실 텐데 2,792야. 우리는 이제 방 안에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포트가 이제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목과 지수의 연관성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22%, 하이닉스가 7%대.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거의 이제 30%대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합쳐서 5%. 그러면은 이제 35%예요. 그들이 주간 단위에 그들이 주간 단위에 10%만 움직여도 시장은 7% 정도 움직인다. 그러면은 7% 움직이면은 3천 넘길 걸요? 그러지 않나? 그래서 삼성전자부터 해서 이제 요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오늘 한번 잘라볼까요? 잘라서 한번 방송에 갖고 가보죠, 뭐.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네이버가 이제 10이네요. 시가총액 3위 또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던 LG화학과 SDI는 저렇게 밀려져 내려가 있고 22%의 삼성전자 7.8%까지 올라온 하이닉스 이게 이제 한 30% 되는 거고 현대차 2.8 기아 2.4 5.2니까 딱 진짜 딱 35네. 참 어마어마한 거죠. 저 35%의 종목이 10% 움직이면 그러면 당연히 지수는 3.5% 올라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그렇게까지 시장을 땡길 때에 다른 종목이 못 가느냐? 날라가죠. 왜 못 가? 날라가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들의 이제 그 시가총액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뭐 종목 따로 가고 하이닉스 좋아요. 끝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엔비디아 밀리는 거 일시적이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 놓고 시장 지수는요. 이번 주는 뭐 몇 포인트에서 등락을 볼 겁니다. 무슨 경마장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1번만 2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들이 움직이게 되면 오늘 하루에 6% 하이닉스 움직였어요. 주간 단위에 10% 당연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내일하고 모레 농담이 아니라 내일하고 모레 움직임 나오면 그냥 시장은 그냥 뭐 3,000포인트 넘기는 거죠. 그렇게 넘기는 것보다 아름아름 넘기는 게 좋죠. 그래야 이제 속된 표현으로 먹을 것도 많고. 자, 그래서 시장이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매우 이제 긍정적이다. 그 시황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릴 거고 지금은 이제 수급 부분만 좀 놓고 보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캡처한 거 일단 먼저 올려드리고 VVIP방 그리고 지금 그 포트폴리오 수익 범위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저쪽 시가총액 순위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순위도 좀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1, 2, 3위가 바뀌지는 않았는데 순위 규모 부분만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3조 달러 돌파했죠. 어쨌든 자 오늘 수급 봅니다. 삼성전자도 수급 안 나빠요. 외국인이 또 200만 주 샀어요. 저 수급 범위가 어제 제가 올려드리지 않았었나요 혹시? 제가 잠시만 지금 확인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저 수급도 중요하거든 지금. 시장에서 그냥 막연히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좋네 나쁘네 얘기가 있는데 좋네 나쁘네를 떠나서 매우 훌륭한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괜히 쓰잘데기 없이 괜히 막연하게 부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들은 그렇게 하든 말든 냅두세요. 우리만 뭐 맛있게 수익 내서 얌얌 하면 되는 거죠. 뭐. 어제 삼성전자 그 PPT를 한번 찾아볼게요. 삼성전자에 잘라놨는지 안 잘라놨으면 오늘 다 자르려고 그래요. 잘라서 어제 안 잘라놨네. 25일자 잠시만요. 잘라놨는데 이거 어제 수급을 주셨나? PPT 주셨나? 일단 전체 수급 보고 하나씩 보면서 다시 진행합시다.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면 더 안 될 것 같고 전체 수급 보시면은 삼성전자 오늘 어때요? 500원뿐이 못 달랐어요. 슈팅 나올 때는 슈팅 주겠지. 슈팅 나올 때 슈팅 얘도 뭐 3% 5% 슈팅 나온단 말이지.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시가총액이었던 TSMC가 굉장히 가벼워졌죠. 오히려 시가총액 더 올라가면서.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누적 수급 범위가 4월달 고점 찍을 때 86,000원 찍을 때 그때가 8,600만 주 들어왔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그게 지금 7천만 주인가 뭐 그래요. 한순간에 뭐 이렇게 1200만 주씩 6월 13일처럼 1200만 주씩 들어오는 날도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면 뭐 단박에 86,000원 5.47% 눌려 있는데 저건 뭐 한 번에도 그냥 확 치고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날 얼마? 이날 주봉 단위에서 이날이 아니라 주봉 단위에서 10.51% 올랐단 말이에요. 그 이번 주에 그냥 슝 하고 저거 넘길 수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수급이다. 하이닉스 오늘 마찬가지. 하이닉스는 얼마 사지도 않았는데 슈팅이 꽤 커요. 내일 조정받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고점을 넘기는 과정 속에서의 수급 매우 뛰어나죠. 그리고 오늘 순매수만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매도와 매수. 그러니까 매수 부분은 외국인 기관에서 뭐 해칭 물량이든 실지 물량이든 330만 주, 334만 주 하여간에 그렇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전체 500만 주 거래해서. 매도도 있지. 근데 매도가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위에 걸어놓은 매도죠. 그러니까 매수도 있지. 매수도 이제 다 잡아가는 매수였잖아. 그리고 그 기관 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왔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예요. 금융투자. 그 무슨 얘기예요? 금융투자의 매도라는 건 해치 물량, 해치성 물량.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더 올라가면서 비중이 증가해야 되는데 나는 오히려 미리 많이 사둔 게 있어서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럼 뭐 정리하는 물량도 뭐 어찌됐건 여러 가지. 나중에 차분하게 다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도 오늘 금융투자에서 매도죠. 137만 주. 그러니까 금융투자라는 건 증권사예요. 증권사 자체 계정에 저런 물량이 있어서 막 매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건 다 말 그대로 해칭 물량. 예를 들어서 주식 선물의 해칭 물량.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 선물 매매하고 뭐 그 해칭 물량. LP가 증권사 통해서 기준 잡히고 해칭 물량. 그렇게 기준 잡는 거예요. 또 ETF 상품의 매수 매도 그 기준에서의 패시브 자금의 해칭 물량. 그런 부분이 상당폭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매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매도와 매수 다 보는 거예요. 현대차 오늘 아쉽죠? 현대차 신고가는 찍어줬는데 눌렸어. 근데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현대차의 기준에 오늘 뭐 관망이에요. 아니야. 거래가 뭐 70만 주뿐이 없긴 했습니다만 슈팅이 나오기 위한 거래는 아니죠.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신고가에서 뭐 그런 거 알잖아. 단타 종목 보면은 이제 앞정고점 넘기면 순간적으로 그냥 바바바바바바바박 하고 막
다 따라붙어서 슝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랬다가 끌고 올린 쪽을 때려버리면 확 밀리는 거고, 끌고 가는 쪽이 계속 그냥 끌고 가면은 쭉쭉쭉 가는 거고, 그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만 살짝 넘기고 거래가 추가적으로 안 터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조만간 이제 슈팅이 나오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순매수 기준만 놓고 보면은 뭐 개인들이 500주 샀어요. 개인들 기관이 산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매도와 매수 부분이 얼마? 어쨌든 오늘 33만 주, 34만 주 뭐 이렇게 전체 69만 주 중에서 33만 주의 매도도 있고 매수. 그 매수가 신고가를 낼 정도의 매수 강도로 줬다. 아주 강력하게 막 위에 매물들을 쌓아올리는 매수는 아니었더라도. 그래서 신고가가 나온 거고, 뭐 순매수 기준이 뭐 제한적이니까 내일 눌린다 그렇진 않아요. 매우 좋은 추세 추이의 흐름이다. 규봉상으로 기아도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눌림폭. KB금융의 8만 원 안착 이후에 한 단계 더 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그죠? 거래가 뭐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 멈춰져 있는 상태, 거래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뭐 8만 원 넘겼다가 밀렸다 하는데 편입 기준 설정 잡더라도 크게 뭐 무리수 없는 위치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좀 깜짝 놀랐죠. 오늘도 무슨 얘기냐면은 30만 원에 매수 잡고 29만 원까지 또 이탈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돌릴 때 또 29만 원에 매수 잡고, 여기도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어서 제한적인데 일단은 막 가파르고 뭐 겁이 나고 아니야. HLB 오늘 손절을 했지만 HLB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오면 손절을 할 수도 있는 종목 기준에 이제 HLB, 또 한국가스공사도 너무 비이성적으로 추가적인 변동성이 형성된다면 그쪽도,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포트 종목에 리가캠바이오인가요? 바이오 업체 새로 넣은 종목도 비이성적인 수급이 나온다 그러면 정례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한미반도체나 이런 쪽의 기준은 오히려 이제 한미반도체도 6월 3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하나 정밀 기계 관련해서 이슈 터졌을 때 폭락이 났었죠. 10%대 이상. 그럴 때 이제 심사숙고해서 오히려 편입한단 말이에요. 또 수급 범위가 불편하지 않았고, HLB는 오늘 이제 160만 주 1% 이상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덜어내고, 내일 뭐 160만 주 중에서 60만 주 대사면서 또 끌어올린다면은 한번 고민을 해서 들여다보는 정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대처할 종목이 있고,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차분하게 놓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대일렉트릭이나 전력기기 쪽의 경우는 사실상 그 미국 정책에 힘입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HLB, FDA 승인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수급이 뒷받침되면은 인정을 해주는데, 그쪽의 외국계 수급은 실체를 알 수 없는, 또 유동성이 너무 높은, 대주주분 10%뿐이 안 되는 그런 기준이라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54%에 달하는 대주주의 지분과 33.76.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어. HLB처럼 뭐 10%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가져가는 종목과 잘라내는 종목, 그리고 시각적으로 볼 때 무지하게 오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올해 뭐 상승률이 300%가 안 돼요. 300%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300%까지 올라올 정도의 엄청난 수급이 있었다는 거. 그 수급, 메이저의 수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도 오늘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 관여도 부분이 적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관여율이 15%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이제 15%가 아니라 오늘 매도도 그렇고 매수도 있는데, 매수 기준 순매수 말고 매수 기준 보면은 17만 주예요. 38만 주 거래. 그러니까 개인들에 의해서 방향성이 형성되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아찔해요. 뭐가 아찔해? 얘기했잖아. 근데
이 바닥에서 제가 3번 살려준 사람이 있어. 근데 거기도 인성이 쓰레기인데 안 살려줘야 되는데 뭐 장사는 잘하니까. 지금도 이제 그 2018년도에 한번 살려놨더니 이제 지금도 나쁜 짓거리 하고 다니고 있지. 방송 나오면서 주식을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AS를 종목 AS가 아니라 종목 상담을 하는데 밑도 끝도 없어. 그냥 이 회사가 뭔지 아무 내용도 없어. 그냥 이거 뭐 10배 올랐죠, 뭐 월봉 보면 무지 올랐죠, 이런 종목 한번 깨지면 몇 년 5년씩 못 올라가면 못 갑니다. 그게 무슨 종목 상담이야. 어? 그잖아요. 올해 1월 달에도 많이 올랐어, 이거 깨지면 죽습니다 했겠지. 예? 엔비디아 어제 기준에 오늘 아침 기준에 죽습니다 했겠지. 근데 우리는 엔비디아 하이닉스 대처 잘하는 것처럼 현대 일렉을 가지고 막연히 깨집니다 죽습니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들어 올려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그런 내용 한꺼번에 보고요. 일단 지금은 수급 범위만 보겠습니다. 다 나쁘지 않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력주 기준에 BH까지를 넣어놨는데 BH 주력주 기준에서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얘도 수급이 오늘 그 쌍끌이일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프로그램 쪽은 그대로 외국인이 편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간, 그리고 뭐 아예 뭐 기껏 해봐야 17만 5천 주, 저게 0.5%입니다. 0.5%의 매수가 들어오고 3%뿐이 변동을 안 줬다? 시가총액이 8천억 원대뿐이 안 되는데 대단한 거죠,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돼요. 그래서 이 BH하고 지금 우리가 묶어서 보는 게 이제 이수페타시스 이틀 연속 1% 가까이 들어온 거잖아요. 6,320만 주짜리에 오늘 이제 쌍끌이고, 눌려줘서 좀 아쉽지만은 뭐 맨날 그 신고가만 나와야 되나 맨날? 아니야, 이 정도면은 매우 강력한 거예요. 얘는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LG노텍도 6% 이상의 매집이 돼 있어요. 지금 단기간에 4월 24일 이후에. 조금 이따 이거 자세히 다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수급이 뭐 36,000주 적잖아요. 근데 여기도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응? 대주주분 51% 수준의 외국계 24.48에 기간 빼고 나면은 뭐가 있겠어? 2,370만 주짜리 벌써 이미 2달 만에 6% 이상의 매수.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저기부터 해주시라니까. 원고 작업하시는 분 그 월별 수익률, 포트폴리오 수익률. 그래 녹화할 때 그거 좀 같이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무조건 AI를 집중으로 합니다. AI 관련 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인데 우리는 그냥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해서 순환성으로 움직임이 나왔던, 쉽게 예를 든다면 이제 마지막에 뭐 SFA 반도체 고용까지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거래 대금이 없는 순간 우리는 쳐다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뭐라 그래요? 반도체가 지금 주춤거려요. 뻥치고 있네.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 이번 달에만 23% 올라왔고 우리는 입이 찢어지는데 뭘,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만 10% 올라와서 입이 째지는데 뭘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에 더불어서 한미 반도체 수준까지만 보고 나머지 반도체 뭐 성공정, 후공정 박사들 났어. 안 쳐다본다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전력기기 쪽을 보는데, 전력기기 쪽이 지금 신고가 랠리를 계속 줬어요. 근데 거래 대금이 사실은 상당히 제한적이야. HD 현대일렉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가장 거래 대금 터진 게 5천만 주. 그리고 이제 MSCI 지수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리밸런스 물량 체결될 때가 7천억 정도. 가장 고점의 거래 대금이 5천억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만 주만 터져도 변동성이 막 10%씩 확장이 돼요, 사실. 근데 지금 HD 현대일렉, LS 일렉트릭, 뭐 재룡 전기,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최근에 좀 제한적이다. 오늘 조금 움직였었는데 그 종목군들이 못 가는 것 같지만 다 신고가 찍고 눌린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중에 HD 현대일렉이 가장 안정적으로 눌려도 제한적으로, 그죠? LS 일렉트릭이 더 가볍고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걔는 24만 원대 찍고 눌린 폭이 벌써 20만 원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결론. AI 기준의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까지만. 나머지는 지금 안 봐요. 뭐 끝내주게 좋습니다. 아예 다 필요 없어.
윤정도 말도 듣지 말고 그 사람들 말도 듣지 말고 끝내주기 좋습니다. 누적 수급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거래대금 터지는지 그 두 개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HD현대 일렉을 비롯한 전력기기 쪽도 정책 미국 정책을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고 있죠.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있죠. 메이저들은 그런 해석과 함께 계속해서 누적 수급이 들어와요. 그 기준에 말씀드린 거래대금 5천억 나오면 슈팅이 센 거고 대략적으로 3천억 정도만 나와도 변동성이 확장됩니다. 그 변동성 확장되기 전에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유입되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먹거리를 뭘로 찾아요? 개별 종목군들은 개별 종목인 거고 세 번째 먹거리는 뭘로 찾아요? AI 바탕으로. 애플이죠. 애플이 슈팅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1위를 재탈환을 하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재차 부각이 되는 게 PCB 업체들. 그 PCB 업체들 기준에서도 시가총액 6조 이상짜리 LG이노텍, 시가총액 4조를 향해서 가는 이수페타시스, 시가총액 1조 넘기길 기대했는데 눌려버렸던 BH. 정확히 6월 11일 날 비이성적인 흐름이 한번 나왔어요. 애플의 영향 아니에요. 자꾸 뭐 애플이 그날 어쩌고 저쩌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날 문제였다면 그 다음날 어떻게 애플이 7%씩 폭등이 나옵니까? 그날은 유안타 쪽의 로스커성 물량이 설정이 되면서 비이성적이었고 지금은 이제 정상 추세를 넘어서 가는데 다시금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LG노텍, 이스페타시스, BH가 6에서 11%씩 매집이 돼 있다 이거야. 4월 이후에만. 어마어마하죠. 매집 평균 단가 수준 대비 프리미엄이 없어요. 근데 오버슈팅도 없어요. 프리미엄도 없고 오버슈팅도 없고. 그러면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 펀더멘털적인 부분, 그 다음에 수급 부분. 이제 거래만 터지면 된다. 거래가 없으면요. 아름아름 강세지. 거래가 없고 수급이 정체면은 아름아름 밀려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래가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매집이 되는 과정이고 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면은 그렇게 휘둘릴 일 없이 아름아름. 그리고 눌려졌을 때 그러면 빠르게 돌립니다. 그럼 먹거리는 이제 반도체, 전력기기, PCB 이 세 개인데 지금 전력기기보다도 PCB 쪽의 수급이 일단은 더 유입되고 있고 전력기기는 이제 엔비디아발 또 AI 기준에 이제 엔비디아발 내용이 좀 더 영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PCB 업체들은 이제 애플발 영향성의 기준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애플 쪽의 흐름이 시가총액 이제 2위로 눌려져 있는데 뭐 이래저래 이제 뭐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 뭐 벌금을 부과하겠다 유럽 쪽에서 뭐 또 중국 쪽에서 뭐 AI 그 탑재하는 부분을 중국 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뭐 그건 다 노출돼 있던 거고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애플발 슈팅이든 아니면 자체적인 이제 슈팅이 나오든 그 기준에서 PCB 업체 보면 됩니다. 그럼 큰 게 AI 쪽은 세 개인 거죠. 반도체 당연히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PCB. 다만 이제 비중은 반도체 쪽에 이제 왕창 60% 들어가 있는 거고 공식적인 포트에서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PCB하고 전력기기는 적절히 이제 수익 종목 쪽 기준에서 종목당 이제 5% 비중 내에서만 설정을 하는 거고 그것도 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아직까지는 완성차. 아직까지는 완성차에 일단 그 현대모비스나 글로비스는 이제 좀 아직 관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만도의 경우 거래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만도를 조심스럽게 거래가 원체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2조를 넘겨요. 그리고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그냥 일반적인 수익 종목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알테오젠이 됐든 뭐 다 정리했습니다만 그 밖에는 뭐 APR도 보고 싶고 여러 종목을 보고 싶은데 전부 이제 뭐 다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저평가거나 또 누적적인 수급이 어마어마하거나 그런 부분은 제한적이죠. 또 거래 대금이 또 제한적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G 이노텍까지 지금 그 하고 있나요? 그거 하고 있나? 하고 있는 거야? 그거부터 하여간에 좀 빨리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계산안이라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시장 그
등락률하고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수익률하고. 한국가스공사가 결국은 쌍끌이네. 내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뭐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거나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내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 강도와 매도 강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에 프로그램 쪽이 28만 주 매수를 했고 그 대부분이 다 외국계입니다.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이 써요. 그렇게 해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교보 창구 쪽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좀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일단은 이제 5위에서 매도 5위에서 이제 끌려 내려갔고 결국 뚜껑 열고 보니까 떨어지는 물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물량 위로 쌓올리지는 않은 거죠. 떨어지는 물량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 수준이라면 오늘 많이 이제 주가 미끄러졌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이제 들어갔던 매수 단가 그리고 이제 따라붙어서 6만 원대까지 이제 따라붙은 매수 단가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손실이실 거예요. 대부분 다 손실이실 거란 말이에요. 뭐 검색기에 32,600원에 뜨면 뭐해? 매수 사인을 우리는 이제 5만 원대부터 드리기 시작해서 6만 원대까지 매수를 했는데 그냥 오늘 그 장중에 형성시킨 저점 부분을 재차 훼손시키면 이제 안타깝지만 정리를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볼 때 적지 않아요. 40만 주 가까이 37만 주면 9,200만 주짜리니까 9,200만 주짜리니까 이게 이제 한 0.4% 정도의 매수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0.4% 정도. 0.4%의 매수가 형성됐다? 적지 않죠. 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현재 기준에서 차분하게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내일의 기준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오늘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되겠고 그렇게 하고 좀 강도 있게 돌려줘야죠. 저 정도 그래도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이라면 강도 있게 좀 돌려주면 적절하게 빠져나오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거래가 없으면 보합권 움직임에 거래가 없으면 적절하게 이제 빼고 나오겠다라고 했죠. 왜냐면은 거래가 둔화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슈로 인한 움직임이었는데 그 이슈가 끝났냐 계속 가느냐는 뭐 거래가 또 살아날 거냐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이라도 뭐 어떤 그 재차 정부에서 야 진짜라니까 우린 집중해서 이거 뭐 개발해 본다니까 뭐 강력하게 나오면 또 내일 또 뭐 오버슈팅 나오는 거고. 근데 그런 내용이 이제 뭐 나와주든 아니면 자체적인 흐름이든 거래가 수반돼야 되는데 거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고 누적적인 수급도 없으면 불편하죠. 저평가 아니냐? 아니라니까. 얘는 항상 저평가에 그 흘러가는 종목이에요. 모두가 다 PBR 1배로 올라오고 모두가 다 PER 뭐 10배로 올라오면 그러면 뭐 한미반도체나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런 종목군들 슈팅 나와 있는 거 그건 다 어떻게 할 거야? 걔네는 거품이다? 에이 그렇지 않죠. 자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세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나마도 한국가스공사의 수급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HL 만도 기준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있었는데 주가 그래도 어찌됐건 2%라도 강세를 띈 거잖아요. 그 2% 강세 띈 부분의 흐름은 결론적으로 기관들의 매수 손바뀜이었다.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매도와 매수의 기준인데 매수가 21만 주, 22만 주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가 합산해서 순매수 말고요. 오늘 장중 매수 들어온 게 22만 주. 그 중에 이제 뭐 손바뀐 매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인데 결론은 전체 거래량 비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이 추세 방향성은 명확하게 기준이 잡혀 있다. 주봉으로 놓고 볼 때 뭐예요? 샛별형이 뜨고 있는 거죠. 떴죠? 뜬 거죠. 목요일 금요일 날 거래가 터지고 슈팅이 나오든 그래서 신고가가 현대차처럼 나오든 아니면 다음 주에 새로운 주봉에서 거래 터지고 신고가 나오든
그렇게 해서 거래가 너무 없어서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익 실현도 하자라고 했는데 5만 원 넘기는 흐름을 보죠. 뭐 4만 8천 원만 넘겨놔도 신고가라고 보셔도 돼요. 꼬리 빼고. 응? 대주전자재료도 누적 수급이 만만치 않아요. 들어온 만큼 이제 슈팅이 나왔죠. 그런데 5월 중순 이후에 이제 그 유입된 슈팅 그리고 이제 조금 쉬어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많이 미끄러지기를 사실 바랬던 건데 그렇게 뭐 안 밀렸어요. 뭐 원체 누적 수급이 있고 그 누적 수급이 있다는 거는 지금 가격에서 또 그 밑에 가격에서 맴돌던 물량을 다 어느 정도 걷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던져지는 물량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하여간은 뭐 결론적으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는 한번 좀 볼 거예요. 수급 범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부터 해서 어정쩡한 가격대 프리미엄 붙어 있을 때는 안 들어가지만요. 그리고 대부 시서즈도 오늘 이제 96,000주 외국인 매수에 기관들이 함께 들어와서 1.3% 정도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뭐 슈팅이 나오고 상한가까지 찍고 했던 겁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매도와 매수 기준에서의 손바뀜, 뭐 단타 여러 가지 기준이 잡힐 수 있겠지만은 이 종목군으로 따졌을 때의 상장 주식수 대비 오늘 순매수 들어온 부분도 1% 이상 많이 들어온 거고 외국인 기관 그 매수의 기준에서 뭐 매도 매수 뭐 단타든 손바뀜이든 어쨌건 매도도 있었고 매수 기준에 67만 주 정도, 68만 주 정도 이런 매수는 굉장한 거죠. 상장 주식수 1200만 주 기준에서. 그래서 이 거래가 최소 7, 80% 이상 유지되면서 움직여야 돼요. 이 거래가. 지금 뭐 2100억 겨우 넘긴 건데 사실상 이 거래가 7, 80% 그러니까 1500억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움직여야 신고가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정이죠. 거래 없을 때는 뭐 20억, 30억 이렇게 거래된대. 거래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린 바닥에서 매집했어요. 그 자체가 거짓말인 거고 뭐 자기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걔는 꼬맹인 거죠. 아예 꼬맹이. 뭐 자기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 정도 거래를 하다가 옆에서 너 전문가 해라 해가지고 전문가 한 친구들. 거래 대금이 없는데 어디서 매집을 해? 한 몇천만 원어치 사면 매집인 거야? 우린 밑에 다 샀어요. 우리는 지금 한 분이 사도 이거 다 못 살 텐데. 거래 없는 날. 자, 나머지는 그냥 빨리 넘깁니다. 어차피 더존 비중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고 검색에 이제 떠 있는 개별 기준의 종목이고 알테오젠도 우리가 정리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리했어도 주가는 안 밀리잖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알테오젠을 끌어올린 거래, 알테오젠을 끌어올린 이 수급 5월 중순 이후에 또 6월 들어서 MSCI 지수 편입 끝났는데 패시브 자금은 그 이후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리밸런싱 물량이 5월 말에 다 채우고 끝이에요. 근데 추가 매수가 들어왔어. 근데 더 이상 수급이 안 들어와. 물론 이제 손바뀜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손바뀜 흐름이 거의 눈에 안 띄어요. 그러니까 손바뀜이라는 건 그래도 그나마 특정 창고에서 매도가 있고 특정 창고에서 매수가 있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거기다 거래가 완전히 급감이야. 이게 계속 급감이면 어느 시점에서는 질질질질질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재편입 기준은 좀 한 발짝 뒤에서 볼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무조건 매도가 아니라 윗골이 날리고 운봉 떨어지고 그럴 때는 매도하셔야죠. 이렇게 됐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서 움직이셨다가 뭐 슈팅이 나오면 거래 터지고 슈팅 나오면 따라붙으면 되죠. LS 일렉트릭도 누적 수급 이외에 뭐 손바뀜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한적이어서 매수 사인을 제한적으로 24만 4천 원에 차익 실현 다 하고 관망 기조로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룡 전기도 뭐 8만 1,000원대 정리하고 8만 9천 원대까지 슈팅이 한 번 더 나와서 아쉽다라고 했지만 어깨에서 잘 판 거죠. 재편입을 고려는 하고 있는데 20일 날 물량이 뭐 그대로 나갔다 보지는 않아요. 손바뀜이라고 보긴 해요. 일정 범위. 그래도 뭐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에 굳이 내가 본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들어갈 이유가 없죠. 지금 수급에서 이제 많이 밀릴 때는
6만 원까지도 깨졌으니까 6만 원 깨지진 않았구나. 6만 원 수준까지도 내려왔잖아요. 지금 정도 수급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전선 그리고 APR 손바뀜 한번 설명드릴 거고 뭐 JNTC 오늘 또 신고가 냈고 그리고 HLB 결론적으로 이제 그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 160만 주 그대로 프로그램 매도 때린 거잖아요. 저게 이제 저렇게 때렸으니까 내일도 무조건 무너진다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 꼬리 달리고 돌릴 수 있고 내일 뭐 갭상승에 쭉 당길 수도 있고 오늘 160만 주 매도한 외국인이 내일 한 60만 주 사서 다시 돌릴 수도 있고 다만 흔들렸을 때 들고 갈 정도로 믿음이 가는 종목은 아니다.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 똑같은 뭐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유통 물량이 대주주 지분 10.5 막말로 주인도 없는 회사. 작년부터 해서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이슈 만들어 놓고 회사가 이슈 만들어 놓고 그냥 뭐 마구잡이로 들어올리고 저 누적 수급이 외국인들이 대략 7% 8% 들어왔나요? 7% 8% 들어오면서 27,000원에서 13만 원까지 슈팅 날리고 16조 만들어 놓고 그 16조에서 결론은 16조에서 결론은 그지야 700억만 주세요. 그리고 이땐 기회다 싶어서 HLB 생명과학 쪽인가요? 증자. 하여간 뭐 그 얘기 다 하면 뭐합니까? 어쨌든 그것을 알고도 이제 매매를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알고 이제 매매를 들어간 그 기준에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을 잘했고 재편입 잘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들어간 물량은 적절하게 손절을 잘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너무 손실 범위가 깊어졌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갑자기 그 체력이 훅 떨어져요. 아까 좀 뭐 매일 앉아있다 조금 움직여서 그런 건지 숨도 무지하게 차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일단 지금 그 11월 포트 기준에 계좌 시장 수익률이 22.57이에요. 네, 계좌 수익률이 지금 84.43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우리는 행복해요. 행복한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거죠 지금. 그리고 7월에 강연회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7월에 자리가 있는지 페어몬트에 있는지 아니면 콘네드에 있는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분위기에 지금 시장 지수에 지금 분위기에 우리 지금 포트폴리오라면은 또 메타방 기준의 흐름이라면은 메타방 7월 중순에 이제 2기가 끝나니까 그때까지는 최소 30에서 50%의 수익은 충분하리라 봐요. 뭐 잠깐 삑딱했지만 6월 11일 날 충격을 한번 받았지만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메타방 회원님들 뭐 이번에 메타 3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할지 한 템포 쉬고 할지 아예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30에서 50% 수익이시면 뭐 다들 메타방 회원님들은 참여를 하시겠죠. 그리고 VVIP 방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하실 거고 또 종목 검색기 HTS 버전은 뭐 강연회 때만 드리니까 그 전에는 아무리 뭐 요청을 하셔도 HTS 버전을 드리지를 않으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막판에 슈팅이 나왔네요. 내일 하여간에 한국가스공사도 내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일장 공략주 기준을 가스공사를 지금 고민을 해볼까나? 내일 뭐 움직임 보고 그거는 고민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6월달 포트에서 이제 7월 포트로 이제 바뀌어야 될 그 시점인데 6월 말일날 종가 기준의 포트폴리오 종목을 10월달에 넣잖아요. 그리고 5월이 31일까지가 맞나? 잠시만. 1, 2, 3, 4, 5. 31일까지 맞네. 6월이 30일, 7월이 31일. 오케이. 일단은 하여간에 이제 그 6월달 포트폴리오는 이제 잘 성공이 됐어요. 시장 5.9% 오를 때 14.75% 계좌 수익이고 오늘 HLB 실패가 됐지만 뭐
6월달 기준에 알테오젠 굉장히 강력하게 6월 3일부터 19만 원, 18만 9천 원부터 재차 편입한 알테오젠의 이제 뭐 흐름은 굉장히 큰 성공이 된 거고, 중간중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일렉트릭, 한미반도체 좋은 기준이 됐습니다. HD 현대일렉은 어찌됐든 그 주력 포트에 있으니까 걔를 제외하고라도 수익 종목군에서 충분하게, 또 이수베타시스도 지금 가격 신고가 바로 목전이잖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 포트도 잘 마무리가 됐는데 7월 달 포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에서 5에서 10%를 또 빼서 일로 옮길 겁니다. 그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왜 자꾸 얘를 빼라 하냐? 냅두니까 가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달에도 하이닉스의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설명은 계속 드렸어요. 삼성전자 쪽으로 기준을 잡자. 근데 결론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은 엔비디아의 변동률도 위로도 크지만 아래로도 크다는 거. 하이닉스의 변동도 위로도 크지만 아래로도 크다는 거. 그 변동률이 이제 아랫방향으로도, 위로 계속 올라올 땐 좋았는데 아랫방향으로도 변동률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에도 또 한번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리스크 부분은 좀 이제 분산시키자. 삼성전자라는 대안이 있으니까 분산시키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은 이번에 뭐 똑같은 맥락의 기준인데, 이번에 엔비디아발 그 내용을 윤정두가 잘 정리를 해서 어제 개장 전부터 또 개장 이후에 걱정 마세요. 그때 SK 하이닉스 저점 찍고 돌리면 바로 거기서 따라 붙습니다. 시초가 부분도 따라 붙습니다. 21만 7천 원, 9천 원, 22만 원, 22만 2천 원 계속 매수의 기준 잡았잖아요. 그냥 막연히가 아니라 엔비디아나 이런 거 다 설명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지금의 신고가 24만 3천 원, 거기서 이제 뭐 얼마나 밀려있어. 이제 투권 들면 내일 또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위치죠. 그렇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 수익이 된 거야. 그냥 물에 빠진 분들 보따리 내놓으라 그랬더니, 물에 빠진 분들 건져드렸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투매를 해야 되나 막 걱정하시고, 또 어제 우리 가지 선생님께서 엔비디아 어떻게 합니까? 라는 기준에 굉장히 깊이 있게 엔비디아 설명을 드렸고, 그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60%의 비중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차를 5% 늘리고 얘네를 60%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BH가 1조가 회복이 1조를 넘기지 못하면, 회복이 아니라 넘기지 못하면 BH를 좀 배제를 할지, 아니면 이제 현금성의 흐름으로도 기준 잡을 수 있지만 거래가 원체 없으니 뭐 KB금융 또 수급이 정체니까 얘를 뺄지, 그리고 BH를 이제 LG 이노텍으로 바꿀지 여러 고민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일날 기준 잡아야 될 텐데,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5에서 10% 정도 옮긴다. 그거는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말일날 하여간 상황에 따라서 설정 범위를 재차 잡아드릴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하나씩 그 시황 부분부터 이제 놓고 설명을 드릴 건데, 어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어제 이제 영상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은 그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자, 그리고 그거부터 안내부터 드릴게요. 매번 늦게 말씀드려서 마케팅도 해야 돼. 마케팅이라는 걸 떠나서 여러분들 외부에 계신 분들도 살려드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야 뭐 진짜 감동스럽지 않아? 초대박 아니 초대박? 이게 아직까지는 그 거래대금이, 시장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그러나, 예전 같으면 지금 뭐 난리가 났죠. 막 그냥 막 회사로 그냥 막 뭐 맛있는 것도 보내주시고, 난리가 났었는데 요즘 좀 조용한 편이야. 시장 지수가 신고가가 아니어서 그러나? 우리는 뭐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사실. 주력 포트만 가지고도. 하이닉스가 뭐 지난해부터 200%, 올해만 하이닉스가 88%에 현대차가 얼마야? 어휴.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먼저 오시고 유튜브는 어제 요 시황 당분간 요거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요거 바쁘겠지만 요거 바꾸세요. 오늘 공지사항 새로 넣어놨죠? 공지사항 그 공지사항으로만 좀 바꿔주세요. 그것만. HLB 어제 녹화본 보시면은 와 이거 매수야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 제목도 바꾸라니까. 이거 제목이죠 이거 지금. 요 제목도 내가 바꿀까 지금? 녹화하다가 바꾸긴 좀 그런데 이 날짜를 넣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이거 보겠냐고. 이거 올라가 있어도 보시겠어요 누가? 여러분들 같으면 보시겠어? 어제 건데 안 보잖아. 이왕이면은 고생해서 이걸 다 올려놓으실 것 같으면은 좀 고치세요. 네, 일단은 요거 날짜만 뺄 테니까 이걸 왜 넣어? 나 이유를 모르겠어 솔직히. 조금만 생각하면 될 텐데. 이것도 내가 바꿀게. 아까 분명히 낮에 얘기를 했는데, 예? 낮에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바꿔? 이 녹화하면서 내가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진짜 힘들다, 힘들어. 제목 넣을 때 두 번 다시 저 날짜 앞에다 넣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제 거 올려주세요 하면은 이왕이면 공지사항 어제 걸로, 오늘 걸로 바꿔. 어제 걸로 놓지 말고 좀 바꾸자고. 좀 얘기 좀 한번 좀 들읍시다. 숨차 죽겠어 아주. 그리고 이것도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장중 전략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썸네일 만들 때 요 밑에 보니까 장중 전략을 하는 것 같은데. 장중 뭐 특급 전략. 아니 누가 듣겠냐고. 장 끝나고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승질나게 그냥. 왜 말을 하면 한 번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늘어지지? 스스로가 왜 마이너처럼 행동을 하냐고. 답답하네 진짜. 진짜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올려놔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영상도 무지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제 막 어느 걸 봐야 될지 모르실 정도인데 시간 되실 때마다 보세요. 일단 수정해놨습니다. 이거 수정하는데 뭐 1분이 걸려, 2분이 걸려, 5분이 걸려. 그냥 수정했으니까 한번 다시 봅시다. 유튜브에 가시면은 어차피 메인 화면에 있는 거는 가장 뭐 최근 거든 가장 보셔야 될 내용을 드리겠죠. 그럼 이렇게 있으면은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 그냥 제목 엔비디아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시겠지. 예? 몇 월 며칠 왜 써놓냐고. 나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몇 번째 지금. 방 안에 계신 우리 고객분들이 회원분들이 더 많이 할 거야 이거를. 자 그렇게 해서 유튜브 찾아오셔서 이렇게 뭐 알테오젠이든 재룡전기든 뭐 한미반도체든 또 HLB도 올려놔드렸는데 HLB는 어디 갔나? HLB 같은 경우도 전략 부분 이렇게 올려드렸고 장중 이거 절대 쓰지 말라고 그랬고 이제 장중 뭐 전일 바보들이야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해서 동영상 참조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홈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있으니까 상품 확인하셔서 이 전화번호 왼쪽에 있죠. 전화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제발 좀 요 수익들을 여러분들 수익으로 좀 가져가시라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저 수익을 다 버리시냐 이거지. 자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프랑스 까크 정도가 계속해서 이거 뭐 계속 바뀌고 있는 건 맞아? 계속해서 까크 정도가 쭉 바뀌고 있나? 봅시다 우리나라 것도. 원체 이제 뭐 국내 증시가 이격이 좀 발생돼 있는 흐름이라서 월봉 기준 놓고 보시면은 요게 이제 2,800이잖아요. 요거 이제 3,000포인트 넘겨서 이격 줄인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프랑스 쪽의 기준 프랑스 까크가 이제 저렇게 좀 못 가는 흐름이 형성이 된 거고 월봉으로 보실 때 그죠? 3차트로 보면 이제 꺾여져 있잖아요. 아까 보실 때.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 안 꺾였죠. 같은 유럽인데. 그다음에 이제 유로스탁 50도 프랑스만큼 이렇게 꺾여져 내려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라고 했을 때 이제 프랑스 까크의 경우는 일단 정정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여러분들 교육이 될 텐데 정정불안이라는 단어를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단어를 써요.
근데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 무슨 소리냐면은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가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올 때 제가 이제 교육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지금 연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만 좀 못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못 움직였다가 아베 총리 이제 뭐라고 표현해? 돌아가셨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간에 그 일본의 아베 전 총리 사망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아베 총리 쪽이 이제 집권당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그 선거가 박빙이거나 좀 여론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연동이 돼서 시장이 조금 금융시장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 움직이고 또 조종받고. 근데 이제 그 당시 기준에 아베 그 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압승을 했어요. 예상과는 다르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일본 쪽에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게 2019년 하반기인가 하여간에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불확실성 해소 부분으로. 근데 이제 지금의 기준에 이제 우리나라만 글로벌 증시에 연동이 안 되고 못 갔던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정부가 뭐 잘했다 못했다 정치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불확실성이 있어서 일단은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부분도 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 주가 못 가는 부분에 연동되는 폭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번 총선에서 이제 조금 야당의 힘이 실려서 그런지 몰라도 집권 여당 쪽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피했잖아. 아주 대놓고 뭐 범죄자하고는 뭐 겸상을 못 하겠다 이런 뉘앙스까지 풍겼다가 이제는 영수회담을 진행을 하셨죠. 그 불확실성 해소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연동이 됐든 자체적인 뭐 흐름이든 어찌됐든 삼성전자의 주가 못 갔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가 슈팅이 나왔어야 돼요. 외국계에서 좀 매수를 해줬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굉장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3억 3천만 주, 3억 4천만 주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시가총액 1위니까 당연하다? 아니지. 시가총액 2위, 그러니까 시가총액 3위 LG 엔솔이나 시가총액 5위에 놓여져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런 쪽이 외국인들 슈팅이 들어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의 개선 때문에 슈팅이 들어와 있는 거죠. 또 모바일 쪽도 뭐 어찌됐든 아름아름 살아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급이 나쁘지 않은데 그냥 분위기상 삼성전자 뭐 못 갔다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삼성전자 수급하고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부분은 이제 제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정 불안의 요인 때문에 삼성전자의 수급이 들어왔더라도 윗방향으로 세게 안 줬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 이제 다른 쪽의 해석은 뭐냐면 야 삼성전자 TSMC보다 못 났으니까 못 간 거 아니냐. 아 무슨 헛소리들이야.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했어요. 삼성전자 조금 더 우위였던 부분도 있고 하다못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도 마찬가지. 천조 우리나라 금액으로 1,000조 원이 형성됐던 게 작년 5월이거든요. 그게 바닥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을 때 사실은 엔비디아 바닥 찍고 있을 때 기준으로 따진다면 엔비디아 월봉 한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 바닥 찍을 때 저 주가가 얼마였어? 지금 이쪽에서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가 이제 요 자리 작년 5월 자리가 땡겨서 볼게요. 작년 5월에 이 자리 있죠. 여기서 슈팅 나온 요 자리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우리나라 금액으로 따졌을 때 1,000조 8천억 달러 1,000조였어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뭐 환산하면은 이때 이제 종가 기준이 뭐 30달러라고 치고요. 30달러 8천 얘가 24억 주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더 늘어난 거지. 주식 분할을 했으니까. 근데 이때가 이제 10달러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때는 100달러지만은 뭐 하여간에 주식 분할했으니까 환산 기준으로 10달러, 이때 30달러. 30달러에 1000조였으니까 10달러였으면 얼마였겠어요? 330, 그러니까 1000조였으니까 330조였단 말이에요. 저 바닥 찍을 때 삼성전자랑 비슷했어요. 그잖아요. 삼성전자보다 좀 못했지. 어? 근데 일단 되돌리고 나서 2020년 11월 30일에 2022년 11월 30일에 오픈 AI가 챗 GPT를 생성형 AI 사업 부분을 확장 발표하고 거기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서버 증설 이런 부분 때문에 1년 반 동안 엄청난 집중력, 인류의 산업, 사업, 삶이 다 바뀌면서의 흐름. 그러면서 싹 다 몰려버린 거죠, 일로. 응?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저 바닥에서부터 10달러에서부터 얼마까지 갑니까? 14달러까지, 140달러까지 찍은 거 아니야, 이번에. 저 1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찍은 거예요. 1년 반 동안에. 뭐 10월로 따지면 뭐 좀 더 긴 기간이긴 합니다만. 응? 그잖아요. TSMC 똑같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1년 보름 동안에 1년 그 6개월 8개월 동안에 단기적인 그 흐름에서 슈팅이 어마어마했던 부분인 거지. 뭐 예를 들어 작년에 이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40조를 넘기면서 현대차 시가총액을 넘겼단 말이야. 순이익 13조를 찍은 작년 기준에 순이익 12조를 찍은 현대차 시가총액을 넘겼단 말이에요. 어?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도. 물론 이제 그들은 거품이니까 그게 빠져나가는 거고 엔비디아는 실적이 뒷받침돼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데 이 독점적인 위치는 이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순식간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AI 광풍이 일어나고 실질 수요가 형성이 됐고 실질 매출이 형성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빅테크들이 다 집중해서 진짜 미래의 먹거리는 이것뿐이 없다. 그렇게 집중해서 그것을 양산할 수 있는 쪽, 엔비디아, AMD, 인텔 셋 다 양산할 수 있어요. 근데 미리 준비해 놓은 엔비디아가 터짐으로써 엔비디아의 납품을 오더를 받아올 수 있는 똑같은 대만 업체, 젠슨왕과 같은 대만 기준의 TSMC가 그 수혜를 받은 거죠. 물론 이제 기술력도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기술력도 조금 더 뭐 우위를 삼성전자보다 점한 부분은 있지만 이 정도의 격차가 발생될 흐름까지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지금 뭐 강하게 이제 그 삼성 쪽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쓸데없는 그 이슈 범위가 불거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쓸데없는 이슈라고 표현한 부분이 일단 뭐 3나노 파운드리 결합 너머에 삼성은 강력 부인 뭐 이런 이제 보도 자료 예를 들어서 아니 그게 문제가 되면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윤정도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강도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형성이 되겠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나 TSMC의 어마어마한 그 흐름 부분이 대만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을 넘겨 버린 것처럼 TSMC의 시가총액이 8위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9위로 밀린 건데 다시 이제 뭐 8위 그 위로도 올라갈 수 있으리라 보고 있어요. 1조 달러도 넘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이제 삼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됐던 거다. 그리고 이제 1년 이제 8개월 정도 지난 거죠. 2022년 11월 30일이니까 12월부터 따지면 1년 7개월이 되나요? 그 정도 기간이 이제 흘러갔는데 이제는 뭐 인텔, AMD, 삼성전자가 다 작년 말부터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향후 흐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요 기준이 이격이 발생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 주식 시장 부양책을 쓸 만큼 이런 폭락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글로벌 증시 대비 조금 상승률의 각도가 좀 제한적이었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요거 이제 형성된 거는 정정 불안의 기준과 그 정정 불안의
부담 요인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22%의 비중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윗방향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그거. 그리고 이제 뭐 기술력이나 뭐 시장 점유율이나 뭐 이런 걸 따졌을 때 너무 오버해서 삼성전자를 비하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 정도 심각한 수준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인텔이나 AMD 같은 경우는 다 그냥 주고 자빠져야 되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 어제 기준에서 좀 심각했던 부분이 시간 내에서조차 엔비디아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빰빰 두들겨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이게 방송 온 건데 시간에서도 소폭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떠들어대기 좋아하는 사람들, 엔비디아가 없고 하이닉스 주식이 없고 삼성전자 주식이 없는 사람들 악을 쓰고 왜 있다고 종목들 하냐 이제 죽었다 거품이 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분들도 계셨겠죠 분명히 그죠? 그 부류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 안 갖고 있으면 아까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헐뜯어 그래서 윤정도가 이제 설정해 드린 거는 어제 기술적으로 설정을 해드려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의 실적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92센트 예상했던 게 1달러 9센트 나오더니 지금은 6달러 12센트 그리고 이제 전망치 부분은 더 확장이 돼 있고 오늘 이제 미국장 마감 이후에 내일 아침이면은 인텔의 실적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실적 범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흐름이 나온다면은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치가 더 상향이 되겠죠 또. 뭐 그런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이외의 내용의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고평가라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펀더멘털보다 실적이 무지하게 개선이 돼 있고 개선돼 있는 만큼의 주가의 탄력이 나왔다. 실적 개선폭보다 주가의 탄력이 더 많이 나왔느냐 했을 때 그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도 그렇게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그 탄력이 한미반도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닉스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하이닉스는 지난해 8조 예상했던 실적이 지금 20조까지 확장돼 있잖아요. 실적 1분기 실적이 나와 있고 2분기도 그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8조 예상했던 게 20조를 넘긴다라고 이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주가 자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얘도 똑같은 건데 한미 반도체는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지금 시가총액 뭐 19조 원을 넘겼던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 19조 원을 넘긴 시가총액인데 내년 매출 전망치가 1조가 안 나와요. 8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오버슈팅인 거죠. 꺾이면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 있죠. 어찌됐든 기술적으로 대처했을 때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오버슈팅이다라고 저는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단순하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동평균선. 근데 이동평균선 이탈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동평균선 이탈을 했는데 그 이탈한 이후의 흐름에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훼손되느냐. 그렇게 해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그건 진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성이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의 20MA가 훼손되려면 일본 기준에 20MA가 훼손되려면 저 줄거드린 저 위치가 훼손이 돼야만 그래야만 이동평균선 21선의 기울기가 훼손된다. 그럼 저기까지 밀려 내려오면은 20% 이상 25%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또 기술적 반발력이 나올 수 있는 위치야. 충분히. 예? 그래서 급격히 기울기가 깨지기보다는 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횡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뭐 무너졌다.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는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어제 강력하게 조정이야라고 했던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의 이제 반등에 대해서 이거는 일시적인 가격 반발력이야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는데 저는 펀더멘털적으로 이건 가격 반발력이 아니라 추세 강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기술적으로도 최소한 역V자형의 폭락은 아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주봉에서도 마찬가지. OMA가 이탈이 되기 위해서는 110불까지 깨져야 된다. 그러면 OMA가 훼손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 범위의 10MA는요. 10MA는 10개 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0MA가 깨지려면 90불 이하로 내려와야 돼. 그 정도로 무너진다면 시장은 그냥 초토화되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걸 정리해서 쉬어야 돼.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는 90불이 깨져서 10MA도 주봉상의 10MA도 10주선도 훼손돼서 기울기가 꺾일 거다. 그러면서 야 있잖아 테슬라사. 그럼 정신 나가네 지금. 얘가 밀려서 시장이 깨지면은 전체가 다 깨진다 봐야죠. 얘가 저 정도로 밀려서 시장이 깨진다면, 응? 140불짜리가 90불까지 내리면 50불이 깨진 건데, 어? 그 말이 안 되는 조종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테러 나기 전에, 전쟁 나기 전에. 예? 그래서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조정을 받더라도 제한적이다. 그 부분은 그 지난 7월 말에, 작년 7월 말에 2차 전지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진짜 2차 전지를 지금도 하고 싶다면 오히려 에코프로, 진짜 에코프로 BM 절대 사면 안 되지만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이 낫다. 7월 말 이후 8월 달에도. 그럼 덜 빠진다 걔네는. 근데 무슨 뭐 금양이든 코스모그룹주든 뭐 그런 쪽의 종목은 감당 안 될 거다. 낙폭이 대형주보다 더 크게 나와요. 그걸 거꾸로 알고 있어요, 다들. 거꾸로. 말씀드렸죠. 4월 말에 아프리카 TV 초청 받아서 이제 갔더니 그 친구는 한 40대라서 그래도 조금 주식을 알겠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깡통이더라고. 시장에서 파생 쪽 설명하는 거의 99%는 대여 계좌, 불법 계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바닥에 있는 친구들 거의 99%.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장에 4월 말이에요. 지금 이장에 무너지면은 하이닉스 같은 애들이 가장 먼저 빠져서 지수 빠지는 건데 정신 나가는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시장이 붕괴가 돼도요. 대형주가 붕괴돼서 시장이 붕괴되지 않아. 응?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쪽이 그네들이 거래가 둔화되고 걔네들이 밀려 내려가지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밀리지 않는다니까요. 상품의 구조상 그래. 시장의 구조상 인덱스 쪽 판매가 나와서 그 자금이 펀드론으로 그냥 막 빠져나가기 전에는 대형주들의 기준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향후에도 놓고 보실 때에도 얘가 역부위장으로 나온다.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케이스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케이스. ASML의 시가총액도 작지 않아요. 작지 않은 업체예요.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사이즈로 놓고 볼 때는 조금 제한적인 거지. 저 음봉 크기 보세요. 양봉의 크기와 음봉의 크기. 그냥 곤두박질 친단 말이야. 근데 그나마도 그 위에 있는 ASML 같은 경우는 SMCI보다는 ASML이 좀 더 크거든요. 이 위에 있는 게 ASML이고 이 밑에 있는 게 SMCI예요. SMCI 같은 경우가 저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하루 16%씩 빠졌어요. 메타가. 저 오른쪽 위에는 이제 이게 TSMC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이제 그 작년 10월 25일 날 9% 개파락 나온 기준이고, 메타 같은 경우에 장중에 16% 빠졌어요. 메타가. 그게 어느 거냐면 요거 오른쪽 하단에. 근데 메타가 16% 빠졌어도 저게 역부위장으로 그냥 무너져 내리는 흐름이 나오질 않는다니까. 그게 시가총액 대형주의 특징이에요. 패시브 자금 들어와 있죠. 패시브 자금이 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패시브 자금은 그냥 시가총액 비중만큼 딱 맞춰갖고 있어. 로스코 걸리면 로스코 했죠. 근데 환매가 없어. 지금 환매 펀드로 나올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매가 없어. 그럼 다시 사. 그러니까 그게 급격하게 밀려 내려가는 그런 케이스가 없단 말이야. 대형주는. 요 정도의 시가총액 차이에서도. 그래서 절대적으로 대형주를 그래서 하는 이유가 절대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에코프로 BM 생각할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배짱을 부리는 거지. 박순혁 같은 애들한테 속아서 야 이거 뭐 과매도다 아니라고. 오늘도 자체 잘못 판단하실까봐 HLB를 HLB 녹화해서 좋을 게 뭐 있어. 윤정두가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되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손절을 했더라도 아유 뭐 다른 쪽 수익 나셨죠 하고 그걸 뭐 녹화까지 해서 뿌려가지고 뭐 내가 어제 추천했는데 손절이 10%가 넘어갔어요. 5% 비중. 그걸 뭐 구구절절 설명할 이유가 뭐 있어. 다만 우리 유료방에서 지금 살까의 기준에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라고. 살 종목이 있고 안 살 종목이 있어. 어제 분명히 매수를 하면서도 위험고지를 했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의 종목이라면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종목에서는 리가캠바이오 매수 단가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는 없어. 한국가스공사 오늘 수급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내일 기대는 해보는데 거래가 계속 이렇게 1,000만 주 미만으로 형성돼 있으면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나와야 돼요. 제가 어느 세월에 추가적인 매수 3% 5%씩 들어와서 그걸 보고 따라 움직이겠냐고. 그렇게 매집되어 있는 종목이 충분히 있는데 대형주에서.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대형주를 하시는 이유가 시장이 이게 정점이 돼서 분명합니다. 지금 뭐 올해 금리를 한 번 내리네, 두 번 내리네 얘기가 아직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무조건 내년 6월, 9월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지난해부터 여러분들이 또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방안에서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3년, 5년 정도는 다 되셨고 오래되신 분 진짜 20년 되신 분도 계시고 그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말이 뭐 이때 바뀌고 저때 바뀌고 금리에 대해서 이때 바뀌고 아니야. 딱 정해져 있어. 금리를 내리는 순간에 위험자산으로 또 투기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기 시작해요. 정점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게 급락으로 연출되진 않아요. 바로 대형주의 기준은. 그래서 그때 기준에 조정이 이제 일부 나오기 시작하면은 윤정도가 강력하게 정리하고 이제 뭐 좀 쉽시다라든가 쉬시죠라든가 방어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텐데 2차 전지 마지막에 두 분이 딱 못 쫓아오셨어요. 예? 삼포님하고 송킹 선생님. 근데 보통 우리 방이 자산 규모가 작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삼포님이 10억 수준에서 수익 나서 이제 20억이 넘어가셨단 말이야. 그거 다시 10억 이하로 그냥 꺾여버렸죠. 2차 전지 정리 끝까지 안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그나마 하셨지. 그럼 윤정도 덕분에 마지막에 한 거야. 그것도 11월 달에. 근데 이제 아유 저놈 때문에 내가 에이 하고 안타까운 거지 지금. 그 10억 계좌라도 유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계셨으면은 그때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있어 계좌가 더블 이상이잖아요. 그냥. 우리 송킹 선생님도 5억 계좌에 그냥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그렇게 해서 수익이 극대화됐으면 차익 실현도 하셔야 되는데 에이 뭐 냅두니까 가던데 뭐 결국은 11월 달에 그나마 겨우 또 정리되셨죠. 맨날 악을 쓰고 그 두 분 때문에 2차 전지 그냥 뭐 굳이 안 갖고 있으니까 다 팔았으니까 얘기할 일도 없는데 그 두 분 때문에 강조를 무지 드렸잖아. 그때는 필명을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고 뭐 죄송할 것도 없지만 지금은 이제 뭐 독립하셔서 잘 매매를 하시고 계실 테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대로 갖고 계실 것 같아. 다시 들어갔을 것 같아. 낙폭과대라고 2차 전지를. 안타까운 현실인 거지. 마지막에 잘 쫓아오셔야 돼요. 이거 보여드리는 게 어제 이제 하여간에 엔비디아 부분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드렸고 절대 기술적으로도 이게 추세 하락이 아니다. 추세 하락이 되기 위해서는 더 급격한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거품으로 올라온 쪽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급격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적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일단 반발력이 나올 위치다. 그래서 급락이 아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꺾이는 게 아닌 횡보의 기준으로 전환이 될 거다. 그 횡보의 기준에서 맴돌다가 위로 치지 못하고 거래가 둔화되는 순간 밑으로 질질질질 흐르다가 어느 날 부정적인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 그게 꿍 하고 내려올 거다.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잡아드렸어요. 결국은 그 시나리오처럼 빅테크들의 흐름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엔비디아가 무너질 일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강력하게 돌렸고 그 추이 추세는 뭐 신고가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세게 나오겠다 부분은 뭐 조금 더 보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반기에 기술력들이 더 축적이 돼서 수요는 많은데 지금 공급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 공급량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은 실적의 규모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지금 컨센서스 20조인데 하이닉스가 기술력이 좀 더 확장이 돼서 더 고마진 제품을 더 빨리 찍고 수율이 좋아진다면
그러면 영업이익 전망치가 20조가 아니라 25조, 30조까지 늘어난다는 거지. 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하이닉스만 엔비디아도, 엔비디아만 TSMC도. 그게 당분간은 진행된다. 언제까지? 금리 내리기 전까지. 금리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면 무슨 AI 사업이 뭐 어떻게 유지가 돼.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지. 얘네도 어떤 사업이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끝나는 거지. 예?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인 거 보시고 이러한 엔비디아 내용도 어제 영상 다 보시면 돼요. 이걸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어. 그래서 굳이 일봉 주봉을 뭐 새로 잘라서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일봉 주봉 이 상태에서 제가 그림 그려서 돌려놨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300번에 엔비디아 뭐 일봉 주봉 보시면 그냥 뭐 돌렸잖아. 126불까지. 저거 뭐 굳이 보여주면 뭐해. 야, 여기서요 5일선 뭐 11선이 있는데요. 저 11선 위로 올라가야 추세가 바뀝니다. 뭘 11선 위로 올라가야 바뀌나. 급락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급락만 아니면 돼. 여기서 쉬어갈 수도 있지. 시장에 충격만 안 주면 돼. 그럼 여기서 맴돌면은 이동평균선은 다시 밀집 구간으로 형성되고 기울기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실적 보고 뭐 움직이면 되고. 자, 일단 끝. 두 번째 기준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영상도 이렇게 다 어제 다 올려드렸어요. 다 충분히 올려드렸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뭐 그래서 결국은 하이닉스의 선택 범위가 뭐 어마어마했다. 작년 10월 말 종가 대비 하이닉스는 오늘까지 해서 얼마 더블 났잖아. 더블. 그죠? 오늘까지 해서 또 다시 삼성 하이닉스는 더블인 거예요. 더블. 103%. 현대차는요 70%.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11월 달에 송킹 선장님이나 삼포 선장님 그때라도 정리를 하시고 이 포트 기준을 그대로 11월 달에 10월 말 종가 대비 11월 달에 이렇게 형성하셨으면 지금 계좌가 84% 수익이야. 변동성 종목 매매 안 했어도. 변동성 종목의 성공 확률은 저는 거짓말 아니라 8, 90%로 봅니다. 오늘 HLB를 잘라냈지만 거의 8, 90% 이상으로 승률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들어간 종목은 조금 눌렸더라도 다 신고가가 나오지. 뭐 대표적으로 그냥 뭐 한미 반도체,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 다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거기에 이제 뭐 HLB 뭐 슈팅 나올 때 또 알테오젠 슈팅 나올 때 다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거 이외에 뭐 들어가서 크게 문제된 종목군들이 있어요? 없죠. 단 한 개도 뭐 윤정도 종목이 무슨 뭐 거래가 정지되거나 윤정도 종목이 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이 나거나 그런 케이스는 주력에서는 아예 없죠. 그래서 결론은 이 하이닉스 부분의 비중이 이제 조금씩 조절이 되고 있으니 그것만 좀 잘 쫓아오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수급 범위가 이 정도의 매수 강도가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실적 기준에 컨센서스 보시면 매우 강력한 실적 개선이 형성이 됐다. 2017년도의 흐름처럼.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고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개월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입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또 인텔, AMD가 계속 진입하고 있을 때 그럼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오냐? 그건 아니지. 얘기했잖아요. 수요가 200이야. 예를 들면 지금 공급이 100도 안 돼요. 수요는 200인데 공급은 100도 안 돼. 그게 타사들이 진입을 해서 수요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당분간은 수요를 다 채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꺾이는 거는요. 경기 지표가 안 좋아. 지표가 안 좋아서 소매 판매가 막 계속 감소해. 지금 제일 기준 잡는 게 뭐예요? 연준이 기준 잡는 거 물가 지수잖아요. 물가가 지금 안정화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건비가 무지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 소매 판매가 줄어든다는 건 뭐야? 지갑을 닫는다는 거고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어떤 산업이 확장 국면으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 그때 되면은 AI 할아버지가 오셔도 투자를 못 하는 거야. 지금 고금리라 투자가 어렵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바이오주들까지 다 날아가고 있는데 성장주에 돈이 집중되잖아요. 경기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적인 수급이 들어옵니다. 고평가 인식을 안 잡는다는 거예요.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 수급 범위에 4,175만 주 이런 수급이 대략적으로 이제 6% 7억 2,800만 주니까 6% 가까운 매수가 들어와 있고 천천히 움직여요 생각보다 그죠? 누적적인 수익률은 높더라도 그래서 매수 평균 단가가 17만 2천 원이에요. 지금 주가가 사실상 프리미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가 그렇지 않아요. 유통 물량이 없는 애에 대한 매집이 들어온 규모를 감안했을 때 그냥 단계별로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었고요. 어제 새벽에 이거 다시 새벽에 조금 수정을 해놓은 거고 기존에 잘 만들어놔서 이 순서 같은 거 다 바뀌어놨으니까 원고 오늘 새롭게 하실 때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컨센서스도 이제 어제 새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고평가 아니냐? 아니야. PBR 1.5배예요. 그리고 12개월 PER도 13.09인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상상을 초월하게 가파르게 전망치가 증가한 것처럼 삼성전자도 HBM3E를 납품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그 개념이 아니고 TSMC처럼 위탁 생산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 TSMC만으로 줄 수가 없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기준만 맞춰질 수 있다면 그럼 엔비디아도 당연히 삼성전자에도 납품해줘, 니들이 조립해줘, 니들 거 갖고 니들이 만들어줘. 충분히 그 내용까지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요청하는 곳은 뭐 예를 들면 200대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만드는 건 100대도 못 만들고 있어.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위탁 생산으로 넣어줘서 50대라도 더 팔 수 있으면 땡큐한 거죠. 그죠? 그런 지금 흐름이 잡혀 있다라는 걸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23년 1월 2일 이후에 3억 3,800만 주예요. 유통 물량이 없다니까 얘가 아시다시피. HLB처럼 뭐 대주주 10.5% 정도 기준에 90% 유통 물량에 외국인이 뭐 7% 샀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합산해서 외국인 대주주 합산해서 85%. 지금 이게 59억 7천만 주짜리니까 60억 주 잡고 5% 이상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 금액이 형성된 종목이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1위여서가 들어오는 게 아니야. 저 흐름 보시면은 매도할 때도 저렇게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잖아. 지금은요 엄청난 매수를 하죠.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수급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올해 들어서 3월 20일 이후에 그게 엔비디아발 HBM3E 12단으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 저같이 아니다 위탁 생산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또 GPU도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R&D 비용 더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제 AMD와 인텔과의 협업 부분까지도 그런 모든 맥락의 기준을 갖고 오늘까지도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8,600만 주까지 형성돼 있던 게 4천만 주, 3,800만 주까지 줄었다가 지금 7천만 주 오늘 것까지 하면 외국인들 7,200만 주 들어온 거죠. 8,600만 주에서 거의 다 들어왔죠. 그럼 8만 6천 원 근처에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손바뀜 월등했었으니까.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 뭐 그거 어렵게 생각해. 그렇게 단순 논리로 보시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검색기 활용하시라니까. 뭐 유료방이야 윤정도가 알아서 매매세는 잡아드리지만은 HTS 버전 띵동 매수입니다. 띵동 띵동 잡아내실 수 있어야지. 윤정도가 싫어하는 뭐 싫어하는게 아니라 이제 뭐 거래대금 그러니까 윤정도 수식에 개별 수식에 안 맞더라도 어제 터지고 오늘 터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순간적으로 바바방 터지고 띵동 매수입니다. 그러면 대처하실 수 있잖아요. 띵동 매수 그다음에 탈퇴 재편입 뭐 기계적으로 윤정도의 수식 가지고 AI 윤정도가 기계적으로 잡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거는 수식이 아니에요. 수식은 위에 있는 거 요렇게입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AI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종목이 안 잡힐 때는 여기서도 보려고. 근데 굳이 여기서 안 봐도 돼요. 이거는 솔직히 마케팅용으로 이렇게 보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다 포함된 그런 기준입니다. 어쨌든
요 흐름 속에서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개장 초에 여기서 띵동해 여기서 띵동 9시에 요 초록 색깔 선 있잖아요. 1분봉으로 보실까요? 1분봉에 요 띵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매수의 신호가 나오고 상한가 순식간에 상한가 진입이 되고 여기서 띵동 그 상한가 찍고 나서 탈퇴되고 나서 또 재진입 신호 나오고 그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윤정도는 전체 매매 사인을 여기서 안 잡아들이죠. 오늘 거래가 터진 거니까 20억 뭐 이 정도뿐이 거래가 없다가 그럼 개별 기준에서도 뭐 충분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주력주만 보고 있을 때 띵동 해서 나올 때 32,600원에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당일날 상한가 뭐 이런 기준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경우에서 수급 논리 보실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요 기준에 이 수급 범위가 이거 이제 주봉으로 제가 좀 당겨서 잘라 놓은 게 있어요. 앞으로는 요걸로 자를 거예요, 주봉을. 그냥 결론적으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고점 찍고 이게 한 20%인가 굉장히 많이 미끄러진 겁니다. 이게 별로 안 미끄러진 것 같잖아요. 굉장히 많이 미끄러진 거예요. 26만 원대 찍고 그러나서 21만 원대까지 내렸으니까 수급은요 멀쩡한데. 그러니까 요게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거였어요? 최근에 PCB 업체, BH, LG노텍. 거기다 그들이 6월 11일 날 급락이 나오니까 이수베타시스까지. 결국은 이 돌리는 힘의 강도가 굉장하죠. 누적적인 수급 매집이 돼 있다 보니. 현대차 차트는 요 밑에 걸로 자르면 돼요. 요런 걸로. 지금 제가 체력이 급 방전이 돼가지고 미처 지금 못 자르고 있어. 보여드리기만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런 맥락에서 보시고 이제 PCB 업체들 좀 볼 건데 PCB 업체들 보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시든가 아니면 말을 잘 들으시든가 이렇게 압축하십시오 했더니 결국은 주력주 다 팔아버렸어요. 이 좋은 장에 이 엄청난 수익을 내야 되는 장에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28%인데 저라면 지금이라도 합류를 해서 빨리 나 수익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 정도의 공부를 해서 독립을 하실 수 있던가 아니면 말 그대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보다 낫겠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대단하구나. 검색기에 이렇게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6조 원대 떠서 8조까지. 이날 6만 1,000원대 뜬 거예요 사실. HTS 버전 갖고 계신 분들 띵동하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렇게 MTS 핸드폰에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켰을 때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그 다음 기준에 알테오젠 저기서 그 전날 검색기에 9만 원대인가 7만 원대인가 떴죠. 그리고 나서 저게 상한가인 거예요. 그리고 뭐 실리콘2 이틀 연속의 상한가, 효성중공업, 또 YC 다 1조 이상짜리 상한가, 한국가스공사 32,600원에 포착되고 상한가,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한가 갈 때 포착 6%에서부터 상한가, 대주전자재료 13%에서 상한가. 근데 실질적인 MTS보다 이제 HTS에서는 더 일찍 뜬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매도 부분 스마트 매매가 있어요. 매수를 하게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1인 매매라고 그래갖고 그건 불법이에요. 매수 자동 신호는 안 돼요. 가끔 보면 매수매도 자동 매매에서 대박 내십시오. 그거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입니다. 그 매도 기능은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종목 검색기에서 떠 있다가 탈퇴 신호 나올 때 이게 7월 26일이 2차 전지 끝자락일 때입니다. 그냥 끝자락이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억 7,500만 주였는데 그 당시에 5만 원 초반에서부터 그러니까 8조 원에서부터 24일 날 상한가 5만 원 초반에서 그 다음 날 12% 급등 그 다음에 26일 날 또 상한가 그렇게 해서 이제 5만 1,000원짜리가 9만 6,700원까지 간 거예요. 탈퇴 신호가 9만 3,700원 나왔고 3일 만에 8조짜리가 16조가 됐어요. 더블이 났어요. 3일 만에 더블 수준. 근데 양봉이면 괜찮은데 병곡 1이라고 표현합니다. 병곡점이라는 거는 추세에서도 바뀔 수 있는 거고 병곡 1이라는 거는
고점이든 저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꺾일 때 그걸 변곡 1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2차 전지가 7월 26일 날 변곡 1이 형성된 거죠. 거래 터져도 상관없어요. 24일 날도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니까 터지고 꼬리 달리고 음봉이었기 때문에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그게 실질 고점이 됐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 AI 쪽에 세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반도체. 그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기준에서 안 본다. 한미반도체 이외에는. 두 번째 기준은 전력기기를 보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을 주로 보고 나머지를 이제 분산. 세 번째 기준은 PCB 업체의 기준인데 PCB 업체 1순위의 기준에서는 LG이노텍입니다.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시가총액 6조에 비이성적인 거래대금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LG이노텍을 우선순위로. 그리고 이제 변동성 기준에서는 이수베타시스 그리고 이제 BH는 누적적인 수급이 꽤 커요. 저평가 인식이 잡혀 있고 그리고 세 종목 다 특징은 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나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집중해서 사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주 고르게 삽니다. 그러니까 업황의 긍정적인 흐름과 실적이 저평가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물론 이수베타시스는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4월 1일 2분기 기준에 우리나라의 2분기 기준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LG이노텍이 시가총액 5위는 아니죠. 쌍끌이 순매수 5위. 이수베타시스가 지금 시가총액 뭐 20위 안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이수베타시스 20위 안에 쌍끌이 순매수. BH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녹화 끝나고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BH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 1조가 안 돼. 1조 넘는 게 한 250개 될 겁니다. 근데 뭐 BH. 결론은 이런 매집의 규모가 금액 기준으로 이제 최고치인데 지분율로 따져도 상상을 초월해요. 나머지 종목군들이 LG이노텍, 이수베타시스, BH보다 시가총액들이 대부분이 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재룡전기가 바로 위에 BH 바로 위에 있는데 재룡전기가 사거래일 전에 24% 올라왔죠. 13% 매집 이후에 장중 쌍끌이 4% 들어오면서 슈팅이 24% 올라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흥분 안 하고 꺾일 때 차익 실현 다 한 거예요. 응? 뭐 우리가 차익 실현했다 급락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제 BH나 이수베타시스나 LG이노텍이 최근에 애플발 영향이 있었는데 그 추가 매집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LG이노텍의 규모가 얘가 2,370만 주짜리예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의 주식 수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2,370만 주짜리에 148만 7천 주에 오늘 또 샀죠. 이게 퍼센테이지로 지금 그 편입 단가 24만 2천 원이에요. 그 27만 원 오늘 겨우 넘겼잖아. 프리미엄이 10%뿐이 없어. 근데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6.29 오늘까지 하면 그 이상이죠. 프리미엄이 없어. 저거 2008년도 도수잖아요. 이게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용이에요. 증권사에서 왜 윤정두를 불러서 기술적 분석을 해달라고 하느냐, 교육을 해달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뭐 증권사 뭐 임직원 교육 들어갔다 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뭐 90%도 없어. 뭐 사람 자체가 없어. 들어가는 사람이 외부 강사 잘 안 불러요. 소양 교육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이 나 증권사 임직원 교육 갔다 왔어요. 혹시라도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소양 교육. 어떻게 하면은 고객분들 유치를 잘하나 이 내용이야. 근데 윤정두는 파생 교육하고 이렇게 기술적 분석 교육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윤정두는. 우리나라에 3명 있어, 3명. 파생 교육한 사람은 무국 선생님, 그 이승주 대표님, 그 다음에 성필규라고 이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오픈한 저보다 1살인가 2살 어려. 그 친구하고. 그런 없어요. 파생 교육을 증권사 임직원 들어가는 케이스는. 지금 뭐 방송에서 뭐 파생 매매 뭐 어쩌고저쩌고 헛소리 하는 애들 많잖아. 걔네는 다 그냥 불법 계좌하는 애라고 보면 돼요. 농담이 아니라.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임직원 교육 들어간 분들은 제가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없어요. 부르질 않아. 왜 불러 증권사에서 자기들 애널리스트인데. 근데 윤정두 건은 이렇게 정형화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어디 가서 이제 뭐 고가의 뭐
주식 교육해드릴게 하잖아. 그거 다 검증 안 된 내용이고 우물안 개구리들 내용이고 하다못해 수익률 대회 뭐 1등이라도 해가지고 난 이렇게 매매했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 윤정도는 7번 우승했잖아요. 근데 그런 그 7번 우승했는데 뭐 대도 않는 헛소리 해가지고 마바라처럼 뭐 종가 베팅합니다. 자산 규모를 감안해서의 기준 잡아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1조 이상짜리 종목, 이게 2008년도의 기준이에요. 2008년도에 1조 이상짜리 130개였어. 지금 한 250개 이상입니다. 그 1조 이상짜리 종목도 1조 미만짜리 종목도 매집을 하면 아니 그 물량이 그만큼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하나. 두 번째 기준은 그들도 엑시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패시브 자금 들어와서 지수에 연동하는 그 폭도 있지만은 아니 뭐 BH가 지수에 연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응? 일부 영향은 받지만 그러니까 액티브 쪽에서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도 매수를 해서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주가를 땡겨놔야 차익 실현 범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38년 노하우를 수익률 대 7번 우승한 그 노하우로 대충 계산을 해서 정형화 해봤더니 이 정도가 나오더라. 그 내용입니다.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그랜벨의 매매 법칙, 또 거래 대금에 대한 내용, 또 캔들의 기준점, 그리고 이제 매집에 대한 기준점, 그리고 서양식 패턴 분석에 대한 기준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융투자협회하고 굉장히 크게 싸운 적도 있다고 그랬죠. 금융투자협회 교재가 잘못됐다라고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그쪽에서. 근데 결국은 윤정도 말이 옳기 때문에. 근데 그걸 교재를 수정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고쳐. 어쨌든 매집에 대한 규모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LG노텍 6%잖아요. 그럼 단순해요. 30에서 50% 땡겨야 돼요. 그래야 그들도 엑시트 할 수 있어요. 30에서 50%면은 24만 원짜리 24만 원대 평균 단가인데 오늘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 가격대를 계산했을 때 대략 31만 5천 원, 36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수급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평균 단가도 올라가게 되면 요 가격은 조금씩 바뀌겠죠. 그거를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서 대처하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목표 주가 이렇게 설정했는데 양봉이야. 그러니까 2차 목표 주가 있는 거예요. 양봉인데 왜 팔아? 근데 목표 주가를 설정했는데 목표 주가까지 안 오고 꼬리 달고 내려와. HLB 13만 원 목표 주가 설정했는데 12만 9천 원 달고 밀려 내려가. 그럼 차익 실현해야지. 아니 이게 뭐 수학 공식이야? 여기까지 안 오면 문제되는 거 있어? 맹신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대처를 한다의 기준이야. 그 교육을 해드린다 하면서 지금 체력이 안 돼 윤정도도. 체력이 안 돼서 못 해드리는 건데 대신에 이렇게 프리미엄 교육 이게 2022년도 아마 교육일 거예요. 2022년도. 그때는 체력이 그나마 듯했어. 2021년인가? 2년인가? 9시간짜리 5개. 이거 유료 회원님들 꼭 받으십시오. 못 받으신 분들 무조건 달라고 하세요. 동영상 9시간에 교재 1000페이지 가까이. 그게 5개, 45시간. 이거만 보고 배우셔도 기초부터 실전까지 쌌다. 이거 보고 배워서 저거 10분의 1도 안 배우고 나간 친구들이 이 바닥에 한국경제TV, MTN, 뭐 MBN, 이토마토, 이데일리, 서경, 윤정도 제자 출신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어느 방송국이든 내놓으라는 친구들이. 근데 100%도 안 배워갔어. 그냥 마케팅하는 것만 배워가고. 오히려 그 회원분들께서 저보다 이제 좀 더 연세가 젊거나 학습 능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공부하시고 비싼 돈을 왜 저한테 계속 내요? 그 스스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생기신 거죠. 그 LG노텍 24만 2천 원이 평단이고 지금 27만 원. 그리고 얘는 BH는 3,450만 주 정도 되죠. 주식수가. 그러니까 3,500만 주 정도 잡고 오늘 또 17만 주 샀죠. 그럼 400만 주를 넘겼어요. 거의 12% 수준의 매집입니다. 12%면은 얼마요? 50에서 100% 그냥 50%라고 써놨지만 50에서 100%예요. 12%면 50%라고만 써놨지만 결론은 매수 평균 단가가 22,700원인데 오늘 조금 올라왔겠죠? 프리미엄이 없어요. 유안타에서 1.2%를 로스컷 성향의 물량으로 집어 던졌어. 언제? 6월 11일 날.
그러니까 6월 11일 개장 전에는 야 애플이 1.9% 빠졌거든. 그게 뭘 빠진 거야. 근데 애플발 수혜주 해가지고 LG노텍 막 이수페타시스 BH 막 얘기 나오다가 개장 전에. 근데 갑자기 마이너스 6% 출발해서 로스코 물량 터져버리니까 유한탁게 40만 주 넘게 그리고 LG노텍의 4만 주 연동된 물량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막 15%씩 내려가니까 갑자기 애플 악재라고 뭐는 애플이 악재야. 그 바닥 찍고 돌린 게 뭐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게 돌리기를 원했는데 뭐 그 다음날 18% 갭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누르고 수급은 손바뀜이 더 많이 나오고 누적적으로도 수급이 더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1차 목표 주가 사실은 3만 원을 넘겨야 돼요. 그리고 2차 목표 주가 3만 5천 원 그러면 2002년도 2022년도 고점까지 다 넘기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실적이 크게 개선돼 있고 이번에 애플폰은 이제 작년이나 이럴 때하고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애플도 다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던 거고 왜요? AI 기반을 넣어놓기 때문에 걔네들도 바보 아닌 이상 기존의 애플폰에는 쓰지 못하게 아주 냉정하게 거기도 기업이고 법인인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그러니까 정에 매달리는 게 아니야. 새 거 안 사면 AI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체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아주 큰 그 문제거리만 없으면 뭐 중국에서는 못 쓰게 한다.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작년 3월부터 나왔던 얘기고 올 3월부터. 결론은 이제 BH, 그러니까 PCB 업체 세 군데를 보는 겁니다. 뭐 여러 업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가총액 규모, 실적 그리고 이렇게 누적 수급 범위까지. 이수페타시스의 그 실적은 제한적이에요. 저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월 24일 똑같이 다 4월 24일부터로 설정을 잡았고 아까 순위는 4월 1일부터 잡아놓은 거예요. 실질 매수는 이제 24일부터인데 어쨌든 그 48,700원인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겠죠. 계속 매수 평균 단가가 지금 이제 뭐 기껏 해봐야 5만 오늘 올라서 5만 4천 원, 4,500원이었고 프리미엄이 없어요. 10% 수준뿐이. 근데 매직 규모는요 6,320만 주짜리에 두 달 만에 얼마? 오늘까지 포함해서 400만 주라고 잡으면 그러면은 7% 가까이 매집이 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얘는 1월부터로 따지면 더 많아요. 얼마? 590만 주. 오늘까지 따지면 600만 주. 그러면 얘는 거의 10%예요. 10%면 50에서 100% 들어 올려야 된다 그랬죠. 50이면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매직 규모에 대한 평균치를 38년 동안 한번 들여다봤더니 물론 이제 이거는 2008년도 도서에 그 넣어놓은 자료가 되겠죠. 도서도 한 10건데 지금 다 절판이지. 파일로는 2개 남아있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교육 자료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도 PDF 파일로 9시간 강의마다 한 1000페이지씩. 우리나라에 아예 없어요.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중복 자료도 아니고 각각의 자료에 그리고 시중에 놔돌아다니는 자료가 아니라 완벽하게 캔들도 9시간이죠. 삼성 전원도 포함해서 그냥 뭐 이거 망치 떴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어디서 편입을 해야 되고 캔들의 기준에 어디서 순조를 해야 되고 그런 범위까지. 그러니까 그런 그 기준의 자료니까 꼭 받아가시고 그리고 HTS 버전은 7월에 강연회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하여간에 7월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만 HTS 버전 받으실 수 있고 MTS 버전은 어떻게 받나요? 전화하세요. 뭐 정회원님들만 어차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오늘 방송 온 걸 그대로 가져갈 건데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안 되면 뭐 어제 걸로 봐도 돼 사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전체 틀 기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 미리 잘라놓은 게 있잖아요. BH나 이런 거 어떤 거 컨센서스 그거 뭐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이수페타시스 작년 5월 말에도 누구보다 먼저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에 작년 5월 말이잖아요. 9,200억 정도 하고 있을 텐데 시가총액 1조 미만을 넣지를 않아요. 넣은 거예요. 1조 미만을 넣지를 않는데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설정을 했고 그렇게 대처를 해온 겁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애플과 엔비디아 양방을 그 양쪽에 다 납품이 되고 있고 수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의 기준은 이제 고다층 메인보드 기판을 설정을 하는 거죠. GPU 쪽에 다층으로 쌓아 올리는 그것에 대한 기판의 기준.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오늘 방송에 가지고 나갈 이스페타시스까지 싹 잡아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검색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띵동하고 떠주니까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우리는 AI 기반을 그냥 그대로 이번 그 시장 추이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으로 반전되기 전까지는 그 하락 반전은 내년 6월 혹은 9월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를 하락의 반전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 슈팅이 더 세질지 아니면 여기서 맴돌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쪽이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뭐 AMD, 인텔, 뭐 삼성전자 쪽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미 올라가 있던 쪽이 이제 뭐 각도가 조금 이제 이렇게 올라왔던 각도가 이렇게 이제 좀 뉘어지는 조정이 급하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조정은 금리 인하했을 때만 산업이 깨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AI 기반 내에서 반도체 그리고 AI 기반 내에서 전력기기 이건 정책 준 거죠. AI 전력 수요가 많아요. 이게 아니야. 전력 수요 많으면 지들이 해야지. 근데 그걸 미국 정부가 나서서 5년 계획하에 다 바꿔주겠다. 그 내용, 그 실적의 개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애플 쪽 관련된 애플도 이제 AI 관련된 내용이 이슈가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PCB 업체들 이 세 개를 묶어서 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동차, 나머지는 자동차. 그리고 나머지는 이슈 범위의 종목군들 끝. 그렇게 해서 메타방의 기준에서도 당분간 계속 메타방 위주로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2기 메타방 수익률도 저는 30에서 50%를 보고 있어요. 충분하다고 봐요. 시장 이 정도의 흐름이고 메타방은 이제 종목에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기준이니까 뭐 수익 범위가 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지금까지는 좀 계좌 수익률에 못 미쳐버리는 좀 어처구니 없는 흐름이 됐지만 3개월 운영 그래도 잘했고 이제 보름 조금 더 남았는데 메타방 30에서 50% 목표 그렇게 설정하고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메타방 이제 완료되는 그 시점 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7월 중순 7월 말경에 전체 강연회 진행하는 걸로 그리고 그때 선착순 30명 정도로 지금 장이면 뭐 충분하다. 그리고 가격은 지금 110만 원으로 할 거냐 220으로 할 거냐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에 시장지수 3,000은 무조건 넘긴다고 보고 7월 달에 3,000 무조건 넘긴다고 보고 3,000 못 넘기는데 왜 주력을 갖고 가? 그래서 3,000 넘긴다고 보고 3,000 넘기는 기념으로 뭐 할인을 해드리면 왜 3,000을 넘겼는데 할인을 해? 3,000을 넘겼으면 계좌 수익이 빵빵한데 자산 규모들이 좀 크죠? 21년도 가격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VIP 방도 가격 올릴 거고 그다음에 VVIP 방도 550으로 올릴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6+6은 없앨 거예요. 할인율이 너무 높아. 그래서 마지막 이제 뭐 연장하실 분들 6+6 7월 강연회 때까지만 오픈해 놓고 그렇게 갈 겁니다. 내일은 더 행복한 수익 범위를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